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잎이 무성한 감나무 아래 서 있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감은 예로부터 천연보약이라 불려왔습니다. 특히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우리 집 처마 끝에 매달아두던 주황빛 홍시,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어릴 적 추억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때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동안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식품을 연구해온 박은정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홍시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일수록 잘못된 상식이 더 많다는 겁니다. 홍시 속엔 어떤 사람에겐 보약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되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홍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숙취를 해소하며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을 막히게 하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잘못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홍시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혈당이 치솟거나 변비가 심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먹는 시간과 양을 조금만 조절했을 뿐인데 피로가 줄고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계셨죠. 결국 문제는 홍시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홍시의 효능은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은 완전히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식습관의 이야기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홍시를 즐기는 법, 장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항산화 효과를 누리는 법, 그리고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작은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감 좋아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꼭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2세 이순자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홍시만 먹으면 속이 편해서 하루에 2~3개씩 먹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오히려 심해져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순자님은 홍시를 식사 직후에 그것도 고구마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탄닌이 고구마의 당분과 결합하면서 위장 속에서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냈던 거죠. 게다가 하루 2~3개씩 드시다 보니 당 섭취량도 과도했고요. 순자님은 홍시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셨지 먹는 방법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자님은 제 조언대로 섭취량을 줄이고 식후 1시간 뒤에 홍시 반쪽만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5알을 함께 곁들였죠.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춰주고 탄닌의 부작용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2주도 채 안 돼서 속이 훨씬 편해지고 며칠째 계속되던 변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박사님, 똑같이 홍시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하시더군요. 그 차이는 양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홍시가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효과를 살리려면 먹는 타이밍과 조합이 결정적이에요. 한 번의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같은 홍시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입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홍시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홍시 먹는 시간표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홍시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시 하나에 우리 몸 구석구석 건강을 지키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홍시의 진짜 효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 건강부터 살펴볼게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어, 그리고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카로틴은 황반 변성과 백내장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두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 홍시를 꾸준히 드시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영호님은 하루 반 개씩 홍시를 꾸준히 드신 후 안구건조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뻑뻑하고 침침해서 책을 오래 읽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두 시간씩도 편하게 읽으신다고 하더군요. 홍시를 드실 때는 숙성이 잘 된 걸로 골라서 아침 햇살에 살짝 두어 촉촉하게 한 뒤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눈이 뻑뻑하고 흐릿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홍시 반쪽을 챙겨 드세요. 두 번째로 항암 효과입니다. 홍시에는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리코펜, 베툴린산,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미국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대장암과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명자님은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뜬하다고 하시더군요. 홍시를 얼려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꿀 한 스푼을 섞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항산화 식품 평소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홍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디오스프린과 탄닌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탄닌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탄닌이라고 하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66세 윤기호님은 홍시를 꾸준히 섭취한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홍시를 식단에 포함시킨 뒤로 약 복용량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과 함께 홍시 반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빈속에 드시면 탄닌이 위벽을 자극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혈압 때문에 과일을 피하고 계신가요? 홍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피로 회복과 면역 강화 효과입니다. 홍시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포츠 영양학 저널에서는 홍시를 천연 피로 회복제로 분류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59세 김정아님은 홍시 스무디를 마신 후 잦은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졸음이 쏟아졌는데 홍시를 챙겨 먹고부터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군요. 환절기에는 홍시와 꿀 그리고 생강을 함께 갈아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빼고 드세요. 요즘 아침에 피로가 쉽게 쌓이시나요? 그렇다면 홍시가 답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입니다. 홍시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영양역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홍시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70세 정혜숙님은 홍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기억력 감퇴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방금 만난 사람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셨는데 요즘은 손주 친구들 이름까지 술술 외우신다고 자랑하시더군요. 홍시는 하루 반 개씩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다만 너무 익어서 물렁물렁한 홍시는 당 농도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요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홍시로 뇌 건강을 지키세요. 여섯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홍시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숙변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 홍시가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죠. 65세 조명자님은 홍시를 드시기 시작한 후 만성 변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배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더군요. 식후 1시간 뒤에 홍시 반쪽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탄닌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즘 배변이 불규칙하신가요? 홍시 반쪽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숙취 해소 효과입니다. 홍시의 탄닌과 칼륨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고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탄닌은 알코올 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술 마신 다음 날 홍시를 찾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55세 박진호님은 술자리 다음 날 아침 홍시 스무디로 숙취가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원래 술 마시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는데 홍시를 먹고부터는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술 다음 날 아침에 얼린 홍시를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 녹여서 드세요. 술 다음 날 홍시 한 입 생각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홍시가 우리 몸에 주는 7가지 놀라운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눈 건강부터 항암 효과, 혈관 건강, 피로 회복, 치매 예방, 장 건강, 숙취 해소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제 홍시를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시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홍시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홍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와 함께 하루 1개 이하로 드시는 겁니다. 홍시는 아침 식사 후에 섭취할 때 혈당 상승이 가장 완만합니다. 우리 몸이 하루 중 아침 시간대에 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홍시를 드시면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면서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드시거나 저녁 늦게 야식처럼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복에 먹으면 탄닌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녁에 먹으면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다음날 아침 피로감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밤에 홍시를 간식으로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 때 홍시 반쪽을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하루에 한 개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혹시 홍시를 밤에 간식처럼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나요? 이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겁니다. 홍시는 당 지수가 높은 편이라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춰주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또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홍시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홍시 반쪽을 드실 때 견과류 5알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몬드를 추천하는데 아몬드의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홍시의 항산화 효과를 더 높여주거든요. 견과류를 씹을 때 침이 많이 나오면서 소화도 더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홍시를 간식으로 드실 때 꼭 견과류를 챙기세요. 과일과 견과류 함께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우유나 두유와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홍시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7배나 높아집니다. 그냥 먹으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우유나 두유의 지방분과 함께 먹으면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는 거죠. 홍시와 우유를 함께 믹서에 갈아서 홍시 라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이고 어르신들 영양 보충에도 훌륭해요. 다만 우유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두유로 바꿔서 드시면 됩니다. 두유에도 식물성 지방이 충분하니까 흡수율을 높이는 데는 문제 없어요. 저는 아침 식사 후에 홍시 반쪽과 무가당 두유 한 컵을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홍시 스무디나 라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원칙은 따뜻한 차와 함께 마무리하는 겁니다. 홍시를 드신 후에 녹차나 계피차 또는 옥수수수염차 같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소화를 돕고 항산화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 홍시의 탄닌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녹차 대신 계피차나 옥수수수염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옥수수수염차는 이뇨작용을 도와서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홍시의 칼륨과 옥수수수염차의 이뇨 효과가 만나면 몸속 노폐물 배출이 더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 후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홍시가 달아서 이 사이에 끼기 쉬운데 차를 마시면 이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평소 식사 후 어떤 차를 즐겨 드시나요? 홍시를 드신 날에는 꼭 따뜻한 차 한 잔을 추가하세요. 여기까지 홍시를 건강하게 먹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적당량 드시기, 견과류와 함께 먹기, 우유나 두유와 함께 섭취하기,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홍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시의 놀라운 효능 7가지와 그 속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시는 눈 건강, 항암 효과, 혈관 건강, 피로 회복, 치매 예방, 장 건강, 숙취 해소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몸을 돕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양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도 먹는 방법과 양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르게 섭취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입 한 입이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고 건강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는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껏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치솟겠죠. 하지만 아침 식사 후에 반쪽만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관리법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홍시를 공복에 하루 두세 개씩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탄닌 때문에 변비가 생기며 체중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후 반쪽만 견과류와 우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는 극대화되고 혈당은 안정되며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똑같은 홍시인데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홍시 한 개를 반으로 나누어 가족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쪽 드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나머지 반쪽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당량을 지킬 수 있고 가족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좋은 습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 때 홍시 반쪽을 꺼내세요. 아몬드 5알을 곁들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천천히 씹어 드시고 나서 따뜻한 녹차나 계피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1년을 바꿀 겁니다. 72세 이순자님처럼 단 2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68세 김영호님처럼 눈이 편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66세 윤기호님처럼 혈압이 안정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먹는 방법 하나만 바꾼 결과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홍시 한 입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면역을 깨우는 감잎차의 놀라운 효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나무는 열매뿐 아니라 잎까지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나무거든요. 감잎차 한 잔이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공유하신 분들은 댓글에 1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홍시 좋아하시는 분이나 당뇨 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